또 한 군데 미시간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선거가 바로 이 엘 사예드의 승리 소식인데요. 압돌 엘 사예드가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상원 예비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원들한테 이 사예드는 단합하라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예비 선거를 하던 과정 중에 엄청난 분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회주의 성향의 후보가 승리한 것이 공화당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시간 상원 의석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자, CBS 모닝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엘 사예드는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인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 의원과의 치열한 예비선거를 인정합니다. 이처럼 치열한 예비선거를 치른 뒤에는 치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말을 부드럽게 해서 치열한 예비선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그냥 두 쪽이 난 겁니다. 미시간주 민주당이 두 쪽이 난 겁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엘 사예드는 하지만 나는 이것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거대한 운동이라고 말해왔다. 우리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그 누구라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누가 한 말입니까? 링컨 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 그 링컨 대통령은 민주당인가요? 공화당인가요? 공화당인데. 물론 상당히 많은 흑인들이 링컨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공화당 대통령의 했던 명언을 인용을 하면서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누구라도 환영한다? 민주당은 단합하라? 이게 도대체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CBS하고 인터뷰하면서. CBS 뉴스와 폴리티코에 따르면 엘 사예드는 스티븐스 후보와의 박빙 접전 끝에 수요일 이른 아침, 오늘 아침에 승리를 선언했고요.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이후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긴 했으나 상당히 쓰릴 수밖에 없겠죠. 전 미시간주 보건국장인 스티븐스 후보와는 아직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나 본 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본인의 알 사예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 사예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스티븐스 입장에서도 뭐 민주당이 자기 때문에 상원 의석을 공화당한테 뺏겼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좋든 싫든 간에 어쩔 수 없이라도 좀 사예드와 한편 들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이 둘 스티븐슨과 엘 사예드의 이 경쟁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미시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망한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라인업을 했었습니다. 나는 스티븐스 지지해, 나는 사예드 지지해. 서로가 막 그런 줄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냐 하면 엘 사예드 쪽에 지지를 해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급진 좌파들이 다 여기에다가 지지를 해줬고, 그리고 좀 약간 진보 성향, 중도파 이런 사람들은 스티븐스한테 다 집중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구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엘 사예드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지금 조란 맘다니가 이끌고 있는 뉴욕에서 연방 하원 민주당 경선에 조란 맘다니가 지목해준 이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 후보로 다 낙점이 되는 이런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민주당이 급진좌파 이 민주사회주의자들한테 완전히 점령당했구나. 이제 뭐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딱 방점을 찍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황당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오고 나니까 스티븐스를 지지했던 이른바 중도좌파 의원들, 정치인들 오늘 일제히 다 엘 사예드를 지지하겠다라고 본인의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바꾸는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급진좌파 민주사회주의자들한테 다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 사예드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을 하나로 뭉쳐야 하며 그녀와 나 모두 그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엘 사이드를 상대하게 될 사람, 공화당에서는 마이크 로저스가 나서게 됩니다. 미국 상원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물리칠 시간이 고작 13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치열하게 치러서 이번 경선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요소들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들은 우리를 갈라놓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엘 사이드는 이 지금 공화당 후보를 향해서 쏴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엘 사이드가 한 이야기. 말은 하나로 뭉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나와 생각을 같이 해서 나를 따르거나 아니면 반동, 제거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거나 혹은 뭐 하나로 뭉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급진좌파들의 이야기는 나한테 굴복해라라는 이야기로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CBS 뉴스에 따르면 엘 사이드는 자신의 선거운동이 정치에서 돈을 몰아내고 유권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며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어 for al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를 통과시키려는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내걸고 있는 상당히 지금 강력한 포퓰리즘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노령화되고 있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3, 40년 인생을 이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메디케어라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메디케어, 뭐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의료보험을 좀 확장해 시켜주겠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돈을 몰아내고 유권자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겠다라는 이런 아주 식상한 구호를 내뱉고 있는 것들은 항상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 국민들을 선동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은 샴페인 리버럴이 되는 거예요. 샴페인 리버럴. 예? 혹은 뭐 캐디락 레프트, 뭐 샴페인 리버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들은 맨날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부자들 것 뺏어서 국민들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사실 받은 것은 그렇게 별로 크지는 않고 뭐 받긴 받았는데 조금 받는데 근데 보니까 정치인들은 이 좌파 정치인들은 뭐 몇백만 불짜리 집을 사고 뭐 몇십만 불짜리 차를 사고 뭐 난리도 아니게 호화롭게 살더라 이거죠. 아 갑자기 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지? 연방 하원 연봉이 17만 불 정도 수준입니다. 연방 상원이요 20에서 25만 불 정도 받습니다. 연방 상원이. 근데 그 20만 불 돈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불과 2년에서 4년 사이에 2천만 불, 3천만 불 되는 재산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인물. 아니, 수십 년, 3, 40년 연방 의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열심히 일했나 보다, 모았나 보다. 평생을 모았으니까 저 정도 모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의정활동 기록이 얼마 되지 않는, 기껏해야 5년, 6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몇 천만 달러를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좌파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저거는 샴페인 리버럴이야 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엘 사이드가 하고 있는 발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포퓰리즘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한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클 로저스는 정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로저스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 네거티브는 그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드라마에서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을 쓰자라는 이야기가 딱 튀어나오는데 그거 거짓말인데요? 누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네거티브야.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로저스가 정치판에다가 돈을 풀 것이다? 아니 그거는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 없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정치적 내러티브 혹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거기에 가둬놓는 거죠. 엘 사이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들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이클 로저스와 그가 대변하기로 한 트럼프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점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본인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반 트럼프 연대가 우리를 묶어줄 거다. 트럼프에 반대하기 때문에 적이 같은 사람은 동지가 될 수가 있다. 이 이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자, CBS 뉴스가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 스티븐스를 지지했던 전국 민주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라고 엘사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엘사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광범위한 정치적 투쟁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르던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바에 비해 훨씬 사소한 문제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사소한 거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 뭐냐? 트럼프에 반대해야 돼. 트럼프의 독주를 막아야 돼. 여기에 이게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뭉치자, 합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이건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됐던 부분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을 하죠. 우리는 같은 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설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이야. 너한테 적이지 저 사람하고 사이 안 좋지. 나도 저 사람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동지야. 동지. 저놈은 적이야. 공동의 적. 자, 싸우자. 그리고 등 떠밀고 본인은 뒤에 빠지는 거.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거는 역사에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건데 똑같은 짓을 지금 알사이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크 로저스를 물리치고 트럼프주의를 이겨내며 향후 몇 년 동안 그에게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향후 몇 년 동안이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났을 때 그 이후에 계속 민간인 트럼프가 되어 있을 때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양질의 학교와 기회 같은 가치를 옹호할 책임을 기꺼이 맡으려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힘을 합칠 날을 고대하고 있다. 말만 들으면 매우 좋은 것 같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뽑아서 대통령을 세우려고 하는 인사들이 과연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나라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나라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려 왔는가. 지금 미국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다가 일련의 게시물들을 올리면서 엘사이드를 비판을 했습니다. 미시간주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이건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엘사이드를 디트로이트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공산주의자야. 엘사이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SA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주의자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그 회원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그 급진 좌파 노선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과감하게 엘사이드는 공산주의자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미시간 선거에는 광범위한 선거 사기가 발생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미시간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한국의 성남에 있는 축구 경기장에서 IP 어드레스가 축구 경기장에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로부터 전산 해킹이 있었다. 미시간주의 앤트림 카운티에. 그래서 6,321명의 트럼프 표가 어디로 갔느냐? 바이든 표로 바뀌었다. 트럼프 표가 삭제돼 버리고 전산 해킹에 의해서. 트럼프는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있는 이 웨인 카운티는 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부패한 투표 지역 중 하나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제3세계나 다름없다. 웨인 카운티에서는 유권자 수보다 훨씬 많은 표가 집계되는 등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유권자 수보다 투표 수가 훨씬 더 많이 났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유권자 명부 자체도 100% 신뢰를 못 하는데, 100살 먹은 사람, 200살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 명부에 막 들어가 있고,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도 뭐 유권자 명부에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유권자 명부에 있는 유권자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유권자 숫자보다 투표자 숫자가 많은 곳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100%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트럼프는 또한 공화당이 11월 선거에서 엘사이드를 꺾으려면 선거 사기 의혹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시간 주는 현재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여러 조치들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주입니다. 트럼프는 급진좌파 사회주의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마지막 순간에 놀랍게도 나타날 그 모든 가짜 우편 투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조작된 선거에 대비해라 이거죠. 11월 선거에는 마이크 로저스에게 투표하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시간주를 조작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주로 만들어야 된다. 뭐냐 하면은 최대한 많이 나와서 투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루소셜 글 마지막에 써놨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잘 됐다. 엘사이드가 이긴 것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엘사이드하고 스티븐스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박빙의 승부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미시간주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완전히 반쪽에 나서 지금 아주 분분해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그것은 공화당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공화당이 아주 좋은 소식이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공산주의자, 패배자 엘사이드가 사회주의자를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여론조사는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게 스티븐스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 앞서서 있었던 언론들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이드가 이길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큰 폭의 차이로 이길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집계했던 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그 지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 미친 정책들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는 어제 디트로이트, 햄트램크, 그리고 랜싱, 이스트 랜싱 등 투표소에 연방선거감시관을 배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죠. 워낙에 부정선거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연방법무부에서 이건 별도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펼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잘하고 있는 것이죠.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하밋 딜론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일관되고 차별 없는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협력해준 지역 관할 당국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미트는 발표했습니다. 엘사이드는 11월 총선거에서 미시간주 출신의 공화당 전 하원의원 마이크 로저스와 맞붙게 됩니다. CBS 뉴스는 로저스 전 의원이 2024년 미시간주 다른 상원 선거에서 엘리사 슬러킷 상원의원에게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이 됐다라고 지금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건 주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로저스 전 하원 의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CBS는 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접전 지역구에서 상원 의석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 연방상원 선거고요. 존 오소프를 과연 공화당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미시간주의 연방상원 선거도 상당히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번에 연방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좀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53대 47인데 이 상황이 적어도 뭐 56이나 57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3석 정도, 많게는 5석, 적게는 3석에서 5석 정도 공화당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 연방상원을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예상이 좀 적중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미시간에서는 지금 공산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져 있는 사회주의 성향의 엘사이드를 상대로 로저스 전 하원 의원이 승리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